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제가 조심스럽지만은 변곡의 한 주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있고요. 연준 의사로 공개도 되고 CES도 기다리고 있고 또 다음 주로 가면 JP 모건 네. 헬스케어도 있고 일본의 금리 인상도 결정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좀 K 증시가 올라가는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특히 2차 전지 ESS도 테슬라가 해줬지 않습니까? 준호 매니저. 네, 맞습니다. 자, 이런 걸 모아서 저희가 염원을 담아서 K 증시의 반전을 한번 미는 그런 한 주가 될 텐데요. 영민 매니저 가능하죠? 네, 지난주까지 어쨌든 코스닥 지수가 네. 굉장히 좀 강했잖아요. 일단 700포인트를 한 두 달여 만에 네. 안착에 성공을 좀 했고, 문제는 이제 미국 증시가 조정받을 때 유럽 증시가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이제 딱 반등하니까 네. 오히려 유럽은 급락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장이 어디에 이제 커플링이 될 것인지 예. 그게 이제 이번 주에 상당히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 뭐 중요한 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고용 보고서도 이제 발표가 좀 될 거고, 의사록도 이제 공개가 좀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또 삼전?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좀 기다리고 있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네. 거기다가 이제 CES.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번 주가 이제 중요한 변곡점이 좀 되는데, 네. 어쨌든 좀 세론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왜 자신감이? 예. 지긋지긋한 K 증시 이제 세론만 되지 않는다면 네. 모멘텀은 이제 충분하다라고 좋습니다. 보여지니까, 네. 아까 말씀해줬던 것처럼 뭐 AGI, 뉴로모픽, 갑자기 인간의 지능을 이제 뛰어넘는, 과거에 우리가 이제 불을 발견했을 네. 때 혹은 철을 발견했을 때와 이제 준하는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좀 중요한 이제 또 변곡점이 좀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또 샘 올트만이 했기 때문에 네. AI나 로봇, 휴머노이드 이쪽에는 여전히 이제 이슈가 있고. 좀 강하게 진행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사실은 지난주에 이미 이제 관련된 종목들은 준비가 좀 됐었어야 됐어요. 돼요. 네. 지난주에 이제 저랑 준호 매니저가 이제 소개해 드렸던 그런 종목들을 이제 잘 관심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저는 또 제약바이오 종목을 좀 준비를 좀 좋아요. 해왔어요. 네. 이번 주 건너뛰고 또 다음 주에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벤트가 또 진행이 좀 될 거기 때문에 먼저 간다. 미리 이제 종목을 좀 준비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 시장을 우리가 이제 좀 복기를 해보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좋았어요. 반도체도 좋았고 2차 전지도 좋았고 거기다가 제약바이오까지 좋았거든요. 좋았고. 오늘 뭐 리뷰를 해드릴 텐데, D&D 파마텍이 지난 금요일 날 20%가 넘는 이제 또 급등이 좀 나오면서 사상 신고가. 최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이제 이런 흐름들도 제약바이오 종목들한테 이제 좀 나오고 있으니까요. 아,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도 역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좋습니다. 종목들, 후속주로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결국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저는 이제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가장 좀 핫 이슈가 좀 될 만한 게 비만 치료제 쪽이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좀 드렸을 거예요. 미국 국민들이 10년 만에 지금 전체적으로 비만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왜 떨어졌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특히 남부 지역에, 네. 미국 남부 지역에 이제 비만율이 하락을 했다라는 네. 거예요. 근데 보니까 미국 남부 지역에 비만 치료제가 많이 보급돼가지고 비만 치료제를 복용한 사람들이 체중 감량 효과를 이제 톡톡히 좀 봤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 이제 집권을 하고 나면 사실상 이제 약값이나, 일론 머스크도 비만 치료제 이제 약값이나 얘기를 좀 화두를 좀 던졌고, 실제로 물가와 관련해서도 약값 인하가 굉장히 좀 중요한 맞습니다. 아젠다가 네.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자체도 중요하지만 과연 비만 치료제 약값을 어떻게 떨어뜨릴 거냐? 약값을 떨어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만 치료제를 많이 만들면 되는데 네. 노보 노디스크나 일라이 릴리가 당장 이제 생산량을 크게 늘릴 가능성이 없으니까 경쟁약을 많이 출시하게 만들어서 경쟁을 부추기면서 이제 약값을 떨어뜨리는 이제 이런 이제 효과를 우리가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국내 비만 치료제들이 특히나 다 플랫폼 기술과 관련된 이제 또 핵심적인 역량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펩트론을 중심으로 D&D 파마텍, 인벤티지랩, 그리고 이제 삼천당 제약 이런 종목들을 이제 두루 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인벤티지랩은 약물 전달 이제 플랫폼 기술을 이제 보유한 바이오테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술을 가지고 IVL 이제 지네플루이딕, 그다음에 IVL 드러그 플루이딕 요 두 가지 이제 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IVL 이제 드러그 플루이딕 요 플루이딕. 기술을 이제 네. 핵심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의 이제 핵심은
마이크로스피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균일한 크기로 제작된 이제 마이크로스피어를 몸속에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천천히 약물이 이제 방출되게 하는 거예요. 최대 6개월까지 이제 약물 효과를 이제 유지를 하면서 약물의 이제 반감기를 이제 줄이는 그런 이제 기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똑같은 약물을 이제 복용을 해가지고 이게 효과가 한 달을 가느냐, 혹은 3개월을 가느냐, 6개월을 가느냐,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약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건강보조식품 우리가 이제 비싼 돈 주고 많이 사 먹는데 먹다 보면 귀찮거든요. 까먹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은 잔뜩 사놓고 잘 안 먹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주사를 찌른다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찌른다는 것 자체가 복용 자체가 불편하면 사람들이 이제 꾸준하게 약을 먹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냥 한 달 만에 한 번씩 주사 딱 찔러가지고 복용을 해놓고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 되면 또 한 번 더 하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만 이제 복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복용 편리성이 이제 굉장히 좀 높아지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한 달 동안 약물의 효과를 이제 지속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기술에서 이제 결정이 좀 되는 거기 때문에 국내 이제 펩트론이라든지 오늘 인벤티지랩 같은 이런 기업들이 약물의 이제 반감기를 늘려서 최대 6개월까지 특히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개월 이제 장기 약물 지속 플랫폼에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인벤티지랩은 3개월, 6개월까지 이제 증가시키는 거를 같이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비만이나 당뇨뿐만 아니라 남성형 탈모라든지 그다음에 전립선암, 자가면역 질환 이렇게 다양한 적응증에다가 이런 이제 1개월, 6개월 이제 장기 약물 이제 플랫폼을 적용하는 거를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형 개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다양한 이제 적응증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은 오히려 인벤티지랩이 훨씬 더 높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조금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슈들을 좀 보면 지난 이제 9월 달에 인벤티지랩은 이미 이제 베링거 인게라임하고 장기 약물 지속 이게 이제 기술 이전은 아니고요. 주사제 장기 약물 지속형 주사제 개발을 위한 이제 공동 기술 개발 이제 협약이 체결이 좀 됐기 때문에 근데 요것도 이제 사실은 비공개 이제 비딩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인벤티지랩이 이제 선정된 거라서 나름대로 이제 빅파마를 통해서 인벤티지랩의 기술력을 어느 정도 좀 인정을 좀 받았다. 요렇게 이제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또 중요한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머크사까지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 이제 뛰어들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의 한서제약하고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게 계약 규모가 무려 2조 9천억 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후보 물질 하나를 이제 도입을 해갔는데도 계약 규모 전체 규모 자체가 2조 9천억이다. 그럼 우리나라 이제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이 빅파마랑 이제 계약을 했을 때 최소 조 단위 이상의 이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까. 요걸 이제 기대를 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2월 달에 SK 이제 팜테코가 최대 한 2조 원 정도 규모의 GLP-1 유사체 원료의약품 이제 CMO 수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에서 원료의약품을 만들고 국내 기업들의 제형 플랫폼을 이제 도입을 해서 양산을 하는 그런 흐름까지도 이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비만 치료제 기업들이 단순히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제 진짜 빅파마와의 빅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벤티지랩은 또 자체적인 GMP 공장 이제 설립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스피어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2026년까지 GMP 인증을 받은 생산 공장을 이제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 나오면 또 여러분들이 불안하신 게 이러다가 또 공장 지으려고 그렇죠. 유상증자 이런 거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9월 달에 3자 배정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390억 원 정도 자본 조달을 이제 해놓고 그 재원을 가지고 거기서 한 150억 원 정도를 GMP 이제 인증 공장을 이제 설립하는데 투입을 좀 할 거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제 유증이나 이런 이슈가 이제 불거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D&D 파마텍이 전고점 넘어가면 사상 최고가를 뚫어버렸거든요. 이게 비만 치료제 이슈가 이번 1월 달에도 계속 좀 이슈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다만 추세가 좀 오히려 살아있는 종목이 저는 이제 더 강하게 좀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인벤티지랩도 조만간에 한번 이제 전고점을 좀 뚫어내는 강한 상승세가 한번 만들어질 가능성을 좀 염두를 좀 해두고 한 이틀 정도 눌림목 조정이 딱 들어왔잖아요. 요 눌림목 구간에 접근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만 원 정도 내외에서 만약에 2만 원 아래로 가격을 좀 주면은 뭐 저는 좋은 매수 기회가 좀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매수 가격은 일단 지난 금요일 종가로 이제 말씀드리지만 5일선 이격 조정이 좀 들어온 자리를 매수 타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거래가 아직 크게 터지질 않았어요. 아주 큰 거래 한 700만 주에서 1000만 주 정도 큰 거래가 터지면서 정고점을 한번 넘어가는 저는 신고가 흐름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1차 목표 가격은 딱 직전 고점 25,000원까지 한번 설정을 좀 해보고요. 손절가는 17,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인벤티지 랩으로 향했습니다. 바이오 기술 플랫폼 기업이고요. 역시 비만 쪽입니다. GLP-1 유사체. 이걸 가지고 지금 온갖 기술 플랫폼들이 네. 있는데 이 인벤티지 랩은 장기 지속형입니다. 딱 맞고 우리가 1개월, 네. 3개월, 6개월까지 가면 좋겠죠. 맞습니다. 이 기술력을 갖고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딕 이게 이제 우리 혈액에 투입되면은 조금씩 맞습니다. 거기에 알갱이가 이제 천천히 흘러가게, 약물이 이제 흘러가게 하는. 방출되면서 네. 약물 효과를 이제 지속시키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에 있을 JP 모건 헬스케어의 핵심도 역시 GLP-1 유사체 네. 비만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네. 인벤티지 랩이고요. 이렇게 카페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GLP-1을 네. 나오게 하는 가장 좋은 거는 이별이다. 예. 연인과 헤어졌을 때 진짜 식욕이 뚜벅이니까 예, 자체적인 GLP-1이 형성된다. 그러나 우리 준호 매니저는 이제 그런 음료는 네, 없죠. 맞습니다.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자, 인벤티지 랩의 붙이기 종목은요. 일단 저는 붙이기 종목으로 네. 사실상 이제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 이제 가장 기대가 되는 게 600여 개 기업이 참여를 네. 하고 이번에 핵심 키워드가 ADC 하고 이제 비만입니다. 비만. 근데 올해 비만은 조금 다른 게 그동안은 이제 위고비 열풍으로 인해서 그냥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관심을 다 같이 받았다라면은 네. 올해의 키워드는 비만 치료제의 어떤 약간 인하 정책 거기에 이제 핵심 키워드로 될 수 있는 1개월 재원 변경이라든지 예. 경구용 치료제가 경구용. 핵심이 될 수 네.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탑픽 종목으로 D&D 파마텍이라는 기업을 좀 탑픽으로 한번 붙여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일단 D&D 파마텍은 또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참여 기업이 아니라 예. 초청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 기대감이 지난 금요일 날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D&D 파마텍의 경구용 치료제가 사실 노보디스크의 흡수율보다 10배 이상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미국의 이제 파트너사인 메세라가 지금 경구용 GLP-1 그 유사체 또 계열의 비만 치료제를 일상을 지금 본격적으로 개시를 한 상태이다 보니까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임상에 투입이 되고 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임상에 개시됐던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주가에 강하게 반영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13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데 그 전에 이제 기대감이 맞아요. 충분히 좀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는 1개월 제형 변경에서 이 경구용 치료제로 수급이 좀 넘어가고 있고 그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지난번에 노보디스크보다 훨씬 더 10배 이상의 어떤 흡수율이 높아졌다고 했을 때 오히려 초청을 받았던 기대감 그리고 또 이제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주가에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야기시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D&D 파마텍을 좀 부치기 종목으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붙이기 종목 D&D 파마텍 경구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비만 약들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과거에 싹센다를 매일 그 정도의 부지런함이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시면서도 안 되니까 한 방 맞고 6개월 내지는 그냥 알약으로 먹는 이런 건데 신이 D&D 파마텍이요. 지금 리뷰를 준비를 했거든요. 영민 매니저 말 나온 김에 네. 아예 D&D 파마텍하고 리가켄바이오 네, 네. 바이오를 다 한번 쭉 네. 털고 가보도록 하죠.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지난 금요일 우리 국내 증시 이제 특징을 보면 결국 외국인들 수급이 어쨌든 좀 들어와야 우리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걸 뭐 명확하게 보여줬잖아요. 특히나 또 지난 금요일 날 딱 1시 전후로 좀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정치적인 이제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갑자기 한 500억 정도 순식간에 매도를 했다가 딱 그러고 나서 2시간 만에 1,500억을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코스닥 시장에서만. 근데 그걸 매수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산 업종이 결국은 또 제약 바이오 업종이었어요.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일부 이제 금요일 날 시장 유입이 좀 됐다라고 보고 결국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고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매수하는 업종이 제약 바이오 업종이다라는 걸 지난 금요일 날 다시 한번 이제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D&D 파마텍을 1월 20일 날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사실 비만 치료제 별로 이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인벤치랩 그다음에 이제 D&D 파마텍 이런 기업들이 이제 말씀드리면서 결국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GLP-1 유사체가 가장 핵심적인 네. 키워드가 될 거다. 근데 이제 GLP-1을 단순히 이제 비만으로만 볼 게 아니라 비만, 당뇨, 원래 당뇨에서 이제 출발을 그렇죠. 한 거죠. 당뇨에서 비만 그리고 그게 확장되면 이제 심혈관 질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남성형 탈모라든지 전립선암 치료제, 전립선. 자가면역 치료제까지도 이제 계속 이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 물질 하나를 2조 9천억 원에 이제 딜을 했다라는 거. 물론 2조 9천억을 한 번에 이제 머크사가 지급을 한 건 삼성한테. 아니지만 네. 그 가치 자체를 이렇게 이제 높게 평가를 한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은 GLP-1 유사체를 가지고 직접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도 있지만
플랫폼에 이제 적용시킬 수 있는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기업들이 더 주목을 좀 받게 된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금요일 날 좀 화끈하게 상승세가 이제 만들어진 기업이 D&D 파마텍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월 달에 만들었던 고점을 아주 시원하게 이제 좀 뚫어내면서 대량 거래가 이제 터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신고가, 매물 저항이 없는 신고가 영역까지 이제 올라간 거예요. 작년 5월 달에 이제 신규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이제 많이 주저앉았다가 저점 대비하면은 거의 이제 100% 상승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최근에 성장 섹터 종목들 움직인 걸 보면 저점 대비 100%뭐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미국의 특히 양자 관련된 종목들 보면은 거의 한 두세 달 만에 막 5배, 10배씩 오른 기업들이 10배 너무 많기 올랐더라고요. 때문에 우리 국내 기업들 특히 이렇게 이제 알짜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 특히 이제 D&D 파마텍은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인데도 불구하고 흡수율의 어떤 단점을 이제 좀 극복을 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나와 있던 이제 치료제들보다도 훨씬 더 좀 높은 이제 흡수율, 위고비보다도 거의 10배 가까운 이제 흡수율을 이제 기록을 했고, 특히 또 미국에 같이 협력 기업이 있거든요. 메세라라는 기업, 특히 소프트뱅크도 또 투자를 하는 회사인데요. 이 메세라라는 기업하고 같이 이제 임상 일상을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 그래서 저는 D&D 파마텍을 시작으로 인벤티지랩이나 펩트론 이런 기업들이 저는 죄다 다 사상 최고가 한번 뚫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요. 이번 주 다음 주에 제약 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를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가격 전략을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D&D 일단 뭐 파마텍.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차라리 저는 뭐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주저앉아 있는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고점을 먼저 뚫고 올라간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훨씬 시간이 조금 덜 걸릴 수 있다라고 봐요. 여전히 이제 대장주 역할을 또 하는 기업이 D&D 파마텍이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만약에 바로 따라붙기 조금 이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한 55,000원 정도 눌림목 조정 들어오면 저는 신규 매수도 좀 가능하다. 55,000원. 직전 고점이 이제 55,000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한번 뚫어놓은 이상 요 자리가 지지 구간이 이제 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55,000원 정도에 신규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보유자분들은 저는 뭐 한 7만 원 이상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니까 계속해서 수익 국대화 관점으로 한번 보유를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사실은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 ST팜 뭐 이런 기업들이 지난 금요일 날 올라간 건 개별적인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150 안에 편입되어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을 죄다 매수를 강하게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리가켄 바이오, 국내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현금 흐름과 그리고 이제 향후 흑자 전환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딱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리가켄 바이오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로슈도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를 해가지고 ADC 후보 물질 도입을 했고요. 실제로 빅파마들이 아예 ADC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테크 기업을 그냥 인수해버린 경우도 많아요. 물론 중국 기업들이 한 두세 군데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중국 기업이 자꾸 이제 선택을 좀 받고 있다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ADC 시장에서도 대규모 투자라든지 M&A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나 이제 ADC 시장의 이제 성장 속도는 굉장히 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12만 원 아래에서 매수하는 거는 굉장히 좀 싼 가격에 사는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리가켄 바이오 뭐 지금 한 10몇 프로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지금도 저는 매수 가능하다. 12만 원 밑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고 목표가 일단은 뭐 1차적으로는 14만 원 혹은 또 14만 원 뚫고 나면 사상 최고가 저는 충분히 한번 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오히려 이번 주가 남들이 관심 안 가질 때 좀 조용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종목 리뷰했습니다. D&D 파마텍과 리가켄 바이오고요. 지금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 GLP-1 유사체 비만에만 올인하고 있지만 실은 ADC도 이거 짱짱합니다. 이거 살아있는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리가캠 같은 뭐 이중항체든 ADC든 또 기술 플랫폼 ADC 쪽도 미리 좀 가서 선점하고 체크를 좀 하자라는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준호 매니저의 종목을 리뷰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아톤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상을 맞습니다. 쳤던 아톤이고 이제 양자 로봇 이따가 하이젠 아레인 다 갈 텐데 샘 울트만의 그 AGI 발언이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얘가 어디로 튈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로봇 테마일지 아니면 양자를 완성해서 AGI가 완성됐다는 건지 좀 같이 하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저는 곧도 있지만 중국에서 다시 또 양자 기술을 새 전략 사업으로 중국도 추진하겠다라는 있고요. 발언이 나와줬고 일단 올해가 어떻게 보면은 결정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첨단 산업 관련된 패권 전쟁이
정말 심화될 수 있는 해가 올해가 아닐까. 그래서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양자 기술 관련해서 또 그리고 주말에 이제 드론 관련 종목들이 시간에서 크게 올라가졌는데요. 그 이유도 지금 이제 중국의 어떤 드론을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겠다, 판매를 금지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국내 이제 드론 관련 종목들도 반사 이익을 또 얻으면서 시간에서 급등이 나와줬고 이런 부분들 또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국의 대부분의 로봇 기업들이 또 휴머노 로봇 관련된 양산 계획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 추진하겠다는 발언도 나와줬고 그래서 실제로 자율주행 그리고 또 우주항공 또 그리고 드론 또 그리고 최근에 양자 컴퓨팅까지도 중국에서 이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또 새 전략 사업으로 지금 시진핑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2025년도는 또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트럼프와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손을 잡고 또 첨단 산업 규제 완화가 속도를 낼 것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번 달은 1월 20일 날 미국의 이제 대통령 취임식과 또 CES 행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 키워드가 첨단 산업에 대한 모멘텀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톤도 그런 관점에서 저는 상한가를 가장 먼저 안착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아톤 같은 경우는 이제 핀테크 보안 솔루션 업체이기도 하고요. 양자 내선 암호화를 이제 표준 기반으로 해서 또 이제 글로벌 표준 솔루션 또 이제 그 사설 인증 업체 이제 솔루션을 개발한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톤 같은 경우도 CBDC 관련된 실증 사업도 참여한 기업이라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고 또 보안 솔루션 부분에서 실적이 좀 발생하는 또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금요일장에 좀 가볍게 다른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는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이 흐름들이 당분간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주말 동안에 뉴욕 증시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도 어느 정도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됐던 모습이었고 또 그리고 국내에서도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의 순환매가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고 좀 판단돼서 일단 아톤이 순환매 차원의 강한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같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아무튼 가격 전략도 좀 봐주세요. 이게 가격 전략이 상을 쳐버리니까 맞습니다. 42%까지 좀 반등이 나와줘가지고 예. 크리스마스 이브 때 말씀을 드렸었네요. 그래서 아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저는 8,500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좀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일단 오늘 시세가 분출되면 최근에 지금 첨단 산업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정말 빨리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톤이 시세가 분출되면 아톤이 계속 대장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대장은 엑스게이트라든지 뭐 KCS 같은 그렇죠. 대표적인 보안 관련 종목들이 먼저 이제 그 상승을 견인하고 그 외에 좀 개별주로 시총이 좀 가벼운 아토이 좀 움직였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목표가는 8,500원 수준으로 좀 잡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익절 라인 때는 전일 종가였던 7,990원을 좀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좀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하이젠 RNM도 한번 가보시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 로봇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만 남겨두고 또 약간 우리를 배신하려는 듯한 느낌이 좀 받았거든요. 맞아요. 로봇까지 함께 하이젠 RNM 하면서 얘기해 주시죠. 사실 이제 아무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개별 이슈이기도 한데 네. 사실 두산 로보틱스를 필두로 이제 대부분의 로봇 관련 종목들이 큰 시세가 분출되었고 갔죠. 특히나 액추에이터 감속기 기업들이 가장 먼저 상한가를 또 그쵸. 안착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익 매물이 지난 금요일 날 좀 출회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경고딱지가 붙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젠 RNM이 장중에 거의 14%까지 추가 상승 나왔다는 점은 여전히 로봇에 대한 관심은 좀 있다. 뜨겁다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 이제 CS 행사에서도 가장 핵심 키워드가 이번에는 더 개인화된 AI고 AI. 거기서 휴머노id 로봇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좀 테슬라처럼 예전에는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테슬라 주가에 굉장히 좀 민감했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HBM의 어떤 매출과 어떤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매출보다 신성장 동력으로 어떤 로봇과 또 XR 쪽의 어떤 기대감도 반영되면서 네. 테슬라처럼 좀 새로운 재평가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 이후에 결국에 감속기는 그 로봇의 원가의 30-40%를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 하이젠 RNM 같은 감속기와 액추에이터 기술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결국 로봇 산업이 확대되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저는 지금도 좀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분할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12월 30일 날 매수하고 벌써 60% 가까운 네네.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표가를 그러니까요. 조금 상향해 보고 네. 다시 한번 신규 매수의 관점도 충분히 유효하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주에 CS 행사로 세론이 나온다고 했을 때 예. 그 세론 시 조정 시 매수의 관점 충분히 유효하다 보고 있는 게 오히려 지금 로봇 산업이 단순히 CS 행사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최대주로 등극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또 첨단 산업 관련된 로봇 규제 완화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
결국에 이제 하이제 RNM을 비롯한 감속기, 액추에이터 기업들은 네. 이제 시작이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조정이 나와주면 매수의 관점, 그리고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목표가를 21,000원 라인대로 좀 상향하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하이젠 RNM 이제 소개했을 때도 네. 준호 매니저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선 대장은. 이제 붙여라라고 했는데 맞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되게 로봇 투자자들이 네. 뭘 할까 할 때 그냥 나는 그냥 레인보우에 갈까? 아니면 또 감속기를 갈까? 고민이 지금 네. 많게 돼버렸어요. 금요일날 맞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한번 로봇을 더, 예, 투자하는 데 조언을. 있어서 저는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반드시 포트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 다음에가 이제 감속기다. 근데 감속기 안에서도 삼성향 감속기 중에 SPG가 사실 실질적인 대장주잖아요. 네, SPG.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SPG가 반드시 포트에 있는 상태에서 약간 개별주 성격인 뭐 하이젠 RNM, 뭐 이렌시스 아니면은 뭐 SB테크 이런 종목들로 확대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네. 결국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금의 어떤 시가총액은 시간이 한 2년, 3년만 지나고 나면은 네. 거의 삼성의 어떤 그 미래 성장 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핵심 기업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 휴머노이드 기술만 본다고 하더라도 과거 2017년도에 피규어 AI의 연구진들보다 훨씬 더 높은 성과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국내에서 가장 처음으로 휴보라는 상업용 로봇을 개발하기도 했고 네. 도요타에도 지금 RBY01이 본격적으로 투입되면서 앞으로 완성차 업체들에도 협동 로봇이 계속해서 공급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삼성과의 어떤 협업이 더욱더 확대된다고 했을 때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기적으로는 저도 이제 시작이라고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고 앞으로 포트에는 반드시 로봇주를 하는 데 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기준이다라는 거는 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지금도 매력적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좀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좀 조정을 확인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봇주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SPG는 갖다 놓고 맞습니다. 네. 이제 액추에이터, 감속기를 이제 포함한 이런 전략. 과거에 자율주행할 때도 퓨런티어와 맞습니다. SOS를 갖다 놓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레이더, 맞습니다. 라이더를 가라.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준호 매니저의 좋은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민 매니저, 반도체에서 테크윙을 가보도록 할 텐데, 자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 잡아볼까요?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거의 대부분의 이제 주도 업종 쪽으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네. AI 쪽이 이제 이슈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게 브로드컴에서 이제 시작을 좀 했잖아요. 주문형 반도체 시대가 열린다 이러면서 이제 브로드컴 목표 주가가 줄줄이 이제 상향 조정 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디자인 하우스나 이제 팹리스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HBM에 대한 이제 공급 요청 요 얘기가 예.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HBM3E 그리고 나아가서는 HBM4도 주요 고객사가 이제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일단은 가장 먼저 움직인 종목이 에이징랜드 그리고 자람 테크놀로지. 자람 테크놀로지는 오늘 이제 우리 앵커님 얘기했었던 것처럼 AGI하고 네. 또 직접적인 또 예. 관련성이 좀 있기 때문에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은 뭐 오늘도 실제로 이제 좀 저는 주가가 이제 반응이 좀 들어올 거라고 보거든요. 가온 칩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기업들은 AGI 이슈까지도 이제 네. 반영이 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 이제 흐름을 보면 상승률 이제 가장 높았던 거는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예. 비트코인 이제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이제 10% 넘게 이제 급등했던 종목이 ARM 홀딩스예요. 이거는 엔비디아 이슈하고 이제 같이 움직였다라고 네. 보시면 되거든요. 브로드컴이라는 이제 막강한 이제 경쟁자가 AI 시장에 이제 침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또 나타나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나왔던 이슈가 엔비디아도 주문형 반도체 이제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결국에는 AI 반도체 시장이 점점 이제 심화되는 과정에서 말 그대로 고객 맞춤형 이제 반도체들 생산이 굉장히 좀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고 그와 더불어서 HBM에 대한 수요, 테슬라도 HBM이 필요하고 브로드컴도 필요하고 엔비디아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 가행에 대한 이제 우려가 해소가 좀 되면서 네. PSK 홀딩스, 테크윙 그리고 이제 대장주 한미 반도체, 한미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이제 움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이제 성장 동력을 이제 보면 HBM 쪽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할 거잖아요. 실적 컨센서스가 지금 뭐 미리 하향 조정된 건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실적이 이미 안 좋을 거다라는 게 이제 그래요. 이미 다 소문이 네. 나 있는 상태고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올해도 지금 1분기, 2분기 때까지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네. 좀 높아요. 근데 지금이 연초잖아요,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가 이제 작년 12월 31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 콜옵션을 행사해가지고 지분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인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이유가 뭐겠어요?
반도체는 별로 재미없으니까 네. 당장은 반도체 재미없으니까 우리 이렇게 새로운 성장 동력 열심히 지금 발굴하고 있다. 특히 이재용 회장의 이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2심 재판이 이제 2월 3일 날 이제 나오는 걸로 예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2심 판결만 나오면 저는 또 다른 M&A 추가적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저는 이제 금요일 날 오전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의견을 드렸어요. 마이너스 3%까지 이제 빠졌다가 주가가 바닥 대비 거의 15% 급등했거든요. 예. 제가 금요일 아침에도 여러분들께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리면서 목요일 날은 로봇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움직였지만 오늘은 매수세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으로 다 몰릴 거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어제랑은 좀 다르게 좀 재미없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결국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살아남았거든요. 삼성전자가 저는 2월 지나고 나면 추가적인 이제 콜옵션 다시 행사를 해가지고 지분을 사실은 지금 이론적으로 산술적으로 봤을 때 57%까지 지금 다시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겨우 35% 이제 뭐 인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2월 달에 연결 기준으로 이제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이 되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이제 콜옵션 행사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이제 투자를 계속 진행해 나갈 거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시장에 던져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로봇이나 새로운 성장 섹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파운드리를 포함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의 어떻게 이제 만회를 좀 할 것인가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레거시 D램이라든지 반도체 사이클 자체는 이제 다운 사이클이 최소 한 6개월 이상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만 모멘텀이 부각되는 AI 반도체라든지 AGI, 뉴로모픽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쪽에 이제 신규 투자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된 종목들 좀 들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니까요. HBM 쪽은 뭐 PSK 홀딩스, 테크윙, 한미 반도체 요 세 개지 정도를 뭐 포트 안에 이제 1순위로 좀 편입을 좀 하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뭐 자람 테크놀로지라든지 가온 칩스, AGI하고 또 연결시킬 수 있는 좋아요. 그런 종목들도 오늘 이제 추가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S2025가 더 개인화된 AI잖아요. 이것도 역시 시스템 반도체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또 최태원 회장이 또 가서 HBM3E 또 16단 공개한다라고 하잖아요. 또 HBM 쪽 이슈도 있고 결국은 이제 CES가 가전박람회라는 이제 타이틀이지만 그냥 첨단 이제 기술의 이제 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반도체 쪽도 다음 세대 또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이제 기술을 뽐내는 이제 장이 될 거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AI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와 HBM 요 두 가지가 가장 좀 큰 틀에서 사실상 이제 이슈의 좀 중심에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HBM 지금 맞춤형 반도체 가면서 오히려 밑단에 있는 뭐 PSK 홀딩스, 또 테크윙, 한미 반도체는 이제 장비들은 좋죠. 왜냐하면 더 많이 수요처가 생겼으니까 그 테마 하나 기억하시고 CS2025에서 지금 온디바이스 AI 결과적으로 암홀딩스 올라간 거 보면은 설계하는 쪽들, 네, 여기 시스템 반도체 쪽, 파운드리 쪽에서 오늘 한번 주목해봐라. 그리고 딱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지금 온디바이스 AI가 작년에 이게 이제 개화가 될 거다라고 했다가 시기가 늦어지니까 반도체가 그냥 박살난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지금 로봇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AI가 가장 정확하게 구현될 수 있는 디바이스가 뭘까를 생각해 보시면 로봇이에요. 로봇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반도체의 이제 수요처가 될 거고 온 디바이스 AI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엣지 디바이스가 로봇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로봇하고 자동차 요 두 가지가 결국 이제 같이 이제 이어진다라고 이제 보면 로봇 이슈는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다. AGI 이슈도 결국 또 로봇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조정 시 이제 또 핵심적인 종목들을 좀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춤형 반도체 오늘 AGI 테마도 샘 울트만의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로봇하고 맞춤형 여기 두 개, 에이직 쪽 두 개를 한번 기다려 놓고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이어서 준호 매니저의 일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디로 맞습니다. 갈까요? 샘 알트만도 로봇 관련해서 이제 개발에 착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로봇이 이제 올 한해 최대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결국에 삼성향 로봇 관련된 기업 그 안에서도 이제 감속기 쪽은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SPG가 대장인데 바로 좀 이둥주라고 할 수 있는 SBB 테크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SBB 테크는 베어링 및 전밀 감속기 전문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SPG는 이제 전밀 감속기라고 보시면 되고 SBB 테크는 좀 초정밀 감속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정밀 감속기의 이제 선도 주자는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엄청난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한 70%를 차지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모닉 감속기, 초정밀 감속기가 그냥 우리도 하모닉 감속기라 불리는 것도 일본이 워낙에 지금
막강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초정밀 감속기를 하모닉 감속기라 부르는데 이걸 유일하게 또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 SBB테크입니다. 예. 그래서 국내 대표 기업들 뭐 포스코라든지 또 한화 또 그리고 뒤늦게 로봇 사업에도 뛰어들었는데 롯데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국내 대표 기업들이 결국 우리 국내 기업들 중에서 누굴 가장 먼저 인수했을까 했을 때는 로봇 원가의 30-40% 차지하는 감속기 기업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재작년에 이제 삼성 그 현대차에서도 감속기 기업을 인수한다고 했을 때 SPG와 SB테크가 SB테크. 가장 강력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SPG와 함께 SB테크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공식적으로 공시가 나온 건 아닌데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보핏에도 SB테크의 감속기가 공급된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정확히 확인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향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있을 때는 항상 SB테크와 SPG, 이렌시스까지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실제로 감속기 기업들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티스 또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가장 먼저 또 상한가에 들어갔던 기업이 SB테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모닉 그 드라이브 제품 대비해서 일단 가격 경쟁력이 한 40% 정도 저렴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네. 사실 이제 정밀 감속기 부분에서는 이제 일본산을 굉장히 많이 의존도가 높은데 네. 다행인 게 협동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 분야만큼은 일단 일본산 선호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본산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40% 정도 저렴하고 그리고 일본 기술 수준에 거의 한 60%까지 따라갔다고요. 60에서 우리가요? 많게는 네. 80%까지. 예. 그래서 결국에 일본산 의존도가 좀 낮고 그럼 결국에 SBB테크의 어떤 채택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우리 국내 대표 기업들이 다 일제히 올해가 로봇 사업의 어떤 사활을 건 만큼 SB테크의 초정밀 감속기 수주도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합동의 로봇 관련된 육성 사업도 본격적으로 좀 드라이브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제 SB테크도 협동 로봇뿐만 아니라 방위 산업 또 그리고 물류 로봇 다양한 산업에 결국에 초정밀 감속기가 계속 공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가 어떤 본격적인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또 삼성의 또 이제 웨어러블 로봇 보핏을 시작으로 한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공개된다고 했을 때 SB테크도 같이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탑픽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SPG를 감속기의 대장 또 반드시 담아야 될 종목으로 이야기를 맞습니다. 해주셨지만은 SBB테크 그도, 네. 초정밀 감속기, 맞습니다. 하모닉 감속기를 지금 일본을 네. 따라잡아야죠 언젠가는. 그래서 네. 많이 기술 수준이 올라왔다라고 많이 올라왔다. 하는데 아직은 조금 더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포인트 하나는 누군가가 살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여차하면 대기업들이 맞아요. 감속기 기업 하나 살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매물로는 뭐 제가 M&A 이야기하는 게 네, 아니라 이 맞아요. 정도 사이즈면은 네. 그게 너무나- 핵심이에요. 네. 사실 이제 작년 연초에도 감속기 기업을 현대차 그룹에서 인수한다 막 이런 그거였잖아요. 얘기들이 네, 있었거든요. SB테크. 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현대차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제 인수를 해놨는데 국내 밸류체인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가 투자에 대한 이제 기대도 분명히 좀 있고 LG그룹 쪽에서도 이제 계속 그런 얘기 하고 있고 한화도 지금 하나 사야죠. 로보틱스 이제 작년에 네. 출범을 했잖아요. 이게 수직 계열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부품 기업들 결정적으로 지금 부품 기업들이 가는 이유는 지금 뭘 공급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준호 매니저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네. 왜 하모닉 감속기라고 하겠어 우리가 그게 그냥 대명사예요. 네, 감속기 일본 대명사 거죠. 일본 네. 기술이 아직 워낙 좀 뛰어나기 때문에 그 기술을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내재화시키고 수직 계열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부품 기업들을 하나씩 이제 짝을 이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SBB테크나 SPG, 이렌시스 뭐 네. 이런 기업들이 계속 주목을 좀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SBB테크 초정밀 감속기 가격 전략은요? 오늘? 가격 전략은 일단 전일 종가 순이었던 23,75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목표가는 사실 최근에 급반등이 나왔고 50%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다고 하더라도 이미 고점 대비해서는 반의 반토막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은 저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로봇 섹터는 시작이다라는 관점에서 목표가는 1차로 3만 원 라인대를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2만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BB테크 봤고요. 자, 오늘 AGI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이제 에이직도 가겠지만은 그 AGI가 결국 그 모습 보면 로봇에 AI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로봇도 샘 울트만의 AGI 발언에 갈까? 자, 붙이기 종목 뭐로 갈까요? 그래서 이제 SBB테크 하드웨어 쪽 이제 감속기 받고 저는 이제 좀 소프트웨어 쪽. 마음 AI라는 제가 이제 이미 소개를 좀 해드렸던 종목인데 붙이기 종목으로 저는 마음 AI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마음 AI는 생성형 AI 솔루션 기업이기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바디드 이제 로봇. AI가 이제 로봇 안에 이제 탑재가 됐을 때는 결국 동작의 이제 사람화, 그거죠. 그리고 이제 지능의 사람화 이 두 가지 목적을 이제 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은
국내 유일하게 지금 맘 AI밖에 없어요. 동공간이라고는 비상장하사하고 이제 네네. 같이 만든 거긴 합니다만 상장 기업 중에서는 그 두 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기업은 맘 AI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기업들이 움직일 때도 그리고 AGI와 같은 이런 뉴로모픽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됐을 나올 때도 때도. 같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맘 AI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뉴로모픽과 로봇까지도 같이 네. 양수겸장을 하고 있는 마음 AI 붙이기 종목으로 갔습니다. 자, 오늘 한 주 저희가 앞서 얘기했지만은 반전의 한 주를 기대해 보면서 저희가 산뜻하게 출발을 해봤습니다. 삼성전자 수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지만은요, 거기에 우리가 핵심을 잡고 네. 오늘 CES 2025 있죠.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있죠. 테슬라의 ESS 있고요. 또 로봇도 있고 또 반도체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맞춤형 반도체도 있고요. 자, 너무나 저희가 좌절하지 말고 오랜만에 국장- 이슈가 굉장히 많네요. 네, 맞아요. 오늘 국장을 기시가. 떠나지 마시죠. 저희 네. 일발과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